안녕하세요. 마음챙김 리더십 연구소 소장 통코치 김성완입니다. 벌써 저희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저희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마음챙김 수련의 7가지 기본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MBSR Mindfulness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이 되는 MBSR의 기본 철학과 그리고 수련 태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존 카바진 교수는 MBSR 강의 마음챙김 명상 수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상이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임하는 태도, 열린 마음에 거의 결정된다. 예를 들면 명상이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겠다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챙김 명상이란 사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마음챙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잘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걱정보다도 뭐다? 명상 수련을 지속하겠다는 노력,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는 태도,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인 명상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1분 명상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분 하니까 우리 영상에서 좀 길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1분 명상, 네, 짧은 1분 명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명상의 그런 느낌들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책상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아 계시다면은 앉은 자세에서 편하게 앉습니다. 그죠? 앉으면서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 주시면서 손바닥이 천정을 향하도록 합니다. 자, 이 자세에서 눈은 뜨셔도 되고 감으셔도 됩니다. 네. 자, 저는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란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판단함이 없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명상입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호흡을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고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은 숨이 나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명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항상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짧은 명상이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같이 느껴보고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는 7가지 수련의 태도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같이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자, 첫 번째 뭐죠? 판단하지 마라. 예, 영어로는 non-judging 되겠습니다. 그죠? 둘째가 뭐예요? 인내심을 가져라. 예, 영어로는 patience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초발심, 초심이 되겠죠. 그죠? 영어로는 beginner's mind. 예, 초심을 가져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가져라. trust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non-striving, 애쓰지 마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용하라. acceptance, 받아들이라 라는 표현이죠. 그죠? 마지막 7번째는 뭐다? 내려놓아라. letting go, 내려놓는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하기, 관대하기, 친절하기 등 여타의 그 마음챙김 명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존 카바진 교수가 저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챙김 수련의 7가지, 이 7가지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단하지 마라. 난 저증입니다. 그죠? 존 카바친 교수가 말씀하신 그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마음 챙김은 당신의 생각과 견해, 조음과 실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순간순간의 경험에 긴밀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카바친 교수는 첫 번째로 판단하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명상을 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습니까? 아, 이거 꼭 해야 돼? 하면 좋은 것인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수련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든지 항상 뭐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옳아 틀려? 좋은가 싫은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죠. 예. 그것이 틀렸다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체의 본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본심을 보기 위해서 뭐다?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좋다 싫다라는 쟤 좋아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야? 우리는 그 사람이 좋다 싫다라는 것이 거의 결정돼 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람은 뭐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치 기준.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뭐다? 내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 반응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카바친 교수가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일상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판단에 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로 잘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고 틀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지속적으로 내가 마음챙기 명상 수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하고 그 수련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 고요히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첫 번째 중요한 태도가 뭐다? 바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카바친 교수가 강조하셨던 것은 뭐다?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심, 페이션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카바친 교수가 말씀하셨던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죠? 인내심은 지혜의 한 형태이다. 때로는 사물이 변화하는 데는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척 중요하죠. 인내심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결과를 만든 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인내심, 우리가 가장 예를 많이 듣는 부분들이 나비와 번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되어야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비와 비바람을 거쳐야 나비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나는 최고의 명인이 되고 싶다. 금방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든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숙련과 수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뭐다? 카바친 교수는 이런 인내심이 지혜의 한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란 인내심을 통해서 숙성되고 숙련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통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내심을 키우려면은 우리가 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다? 매 순간 완전히 열려있는 순간의 충만성을 받아들인다. 순간의 충만성입니다. 모든 일은 나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린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고 수동적인 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바로 순간의 중요성, 존재의 중요성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게 마음챙김의 수련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초발심이죠. Beginner's Mind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나 믿음에 빠져 진정 사물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다?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랍니다. 초심이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일을 처음 볼 때와 같은 자세로 보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볼까요? 초심자의 열린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고 자신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같은 순간이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매 순간 나름의 독특성을 가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초심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네,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어떤 일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관성에 빠집니다. 어제 출근했던 길을 오늘 또 출근하고 어제 출근했던 그 일을 오늘 또 다시 일을 하고 또 내일 또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 10년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했을 때 내 삶에 희망이 있을까? 갑작스럽게 드러는 어떤 절망감
또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치고 우리가 그동안의 관성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하는 명상이나 내일 하는 명상이나 똑같이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제 했던 명상이 오늘과 같습니까? 내일 할 명상이 오늘 할 명상과 같을까요? 네, 바로 우리는 뭐다? 이 순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초발심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볼 때와 같은 자세를 보려는 것. 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명상 수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나름의 독특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그죠? 네 번째, 믿음을 가져라. 트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믿음은 앞에 뭐가 있는가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카바진 교수가 말씀하신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기본 지혜나 선량함을 믿는 것이 명상 수련에서 꼭 필요하다.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라. 이것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이 와닿아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찾는, 깨닫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전문가를 찾고, 우리가 하는 강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존 카바진 교수의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풀 캐타스피 리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죠. 저도 때로는 카바진 교수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가진 기본 지혜와 선량함, 자기 자신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지혜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바친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챙김 수련을 하면서 자신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길을 기울이고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참 멋진 표현이죠. 자신의 존재의 길을 기울이고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잘 할수록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신뢰하게 되고 타인의 장점도 볼 수 있게 된다. 예.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한다라는 부분들은 자기에 빠지는 에고이즘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것은 뭐다?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선량함을 찾는 그것은 뭐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물과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바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선량함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카바진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나를 찾는 것, 나 자신이 되는 것,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단지 명상이 나에 대한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모든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와 자애의 마음을 넓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non-striving. 갑자기 왜 명상을 하는데 애쓰지 마라 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바진 교수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들어볼까요?
어떤 명상이든 실천할 때에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지만 궁극적으로 명상이란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명상에서 당신이 당신다워진다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은 없다. 예, 여기서 나오는 명상이란 무언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무의지위라는 한자 수어가 있습니다. 그죠? 행하지 않음의 행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1분 명상을 하였습니다만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자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명상은 사실 돈도 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서 그 자체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명상은 애쓰지 않는, 무언가 되려고 갈구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무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명상을 통해서 꼭 무엇을 찾아야 되겠다. 갈구하겠다.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강한 뭐예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인위적인 욕구, 바로 욕망이 더 강하게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명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네. 내가 명상을 몇 년 했는데도 그대로야. 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저도 아직 몇 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십 년 이상을 하신 분들의 그런 경지를 저는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짧은 명상 수련을 통해서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언가 되려고 억지로 하는 순간 명상은 명상이 아님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있는 그 자체, 오늘은 잘 되지 않네? 잘 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잘 되네? 사실은 잘 되고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다가 어떤 바위나 아니면 큰 방해물에 흘려서 돌아가듯이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 흘러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물이 흘러가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무엇이 일어나든 오직 그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긴장하면 긴장하는 것에 주의를 모으고 통증이 있다면 통증과 함께 내가 존재하는 것에 마음 챙김하면 된다. 단지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애쓰지 않는 것, 우리가 명상을 수련하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되겠습니다. 그죠? 6번째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척 중요한 거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찌 보면 명상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카바진 교수는 수용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만사를 현재 있는 그대로 본다. 라는 뜻이다. 머리가 아프면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체중이 과하게 나간다면 과체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시 또 해볼까요?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수용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전제 조건이다. 받아들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키우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만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수용이라는 거죠. 수용은 소극적인 태도, 수동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현재가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라보는 적극적인 의미의 이해인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프면 아프다고 받아들이는 것.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명상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자체로 명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보다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거죠. 명상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용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우리가 인내하는 부분들, 그리고 애쓰지 않는 부분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상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려놓아라, letting go가 되겠습니다. 내려놓아라.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가 있죠, 그죠? 비틀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명상에 수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려놓음의 철학을 노래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려놓는 것, 수용과 인내, 내려놓는 것. 자, 내려놓는 의미를 카바친 교수의 설명을 따라가 볼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상을 그대로 두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배척하는 것을 느끼면 그러한 충동을 내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둠으로써 내려놓게 된다. 계속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렵다. 잡고 있는 것을 놓아준다거나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마음챙김 수련의 기본이다 라고 카바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집착이라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뭐다? 있는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집착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태도 또는 생각, 감각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명상이 잘 되면 잘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려놓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거쳐왔을 때에도 우리가 대인관계나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보면 일이 잘 된다, 또 어떨 때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뭐 연애를 하시면 연애가 잘 된다, 연애가 잘 되지 않는다. 아, 나는 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갔을 때 모든 변화는 뭐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뭐다?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욕심과 갈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집착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욕망이 되겠죠. 뭔가 잘 되고 싶은, 뭔가 일을 잘하고 되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내 자신 스스로가 잘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 나의 지금의 현재, 나의 지금의 능력과 실제를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아니겠구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련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것을 성취한다라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엉뚱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뭐다? 내 자신의 변화, 자기 변화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자신을 찾는 것이 되고 또 자신과 타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마음챙김 명상수련의 7가지를 살펴봤죠, 그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세 번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네 번째, 믿음을 가져라. 다섯 번째,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여섯 번째, 수용하라. 일곱 번째, 내려놓아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수련하면서 꼭 가져야 될 기본 마음가짐이고요. 철학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명상을 통해서 이 7가지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추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각이 나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제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의 7가지 태도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시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철학이기 때문에 꾸준히 탐구하면서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본 강의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을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